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1일 필생의 절약 시간입니다. 오늘 뭐 장 마감은 좀 제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장중 지금 한 12시 정도 됐는데요. 12시 정도의 시장 상황과 오늘 흐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내용과 또 AI 관련된 좀 중요한 내용들 같이 오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현재 12시경에 뭐 보합이에요. 양시장 모두 보합이고 거래대금도 이제 크게 느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지금 종목별 장세 흐름을 명확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는 그래도 이제 약간 많은 흐름, 또 수급 구도는 오늘 뭐 크게 중요하지 않는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종목별 흐름이 뭐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 시장도 큰 변동은 좀 없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오늘 시장의 이제 가장 화두는 그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제 기대감이 로봇 전반으로 이제 시세 분출의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결국 이제 시장 내에서 지금 어떤 종목군이 신고가를 연속해서 내고 있느냐, 이게 결국 시장을 분석하는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그쪽에서 계속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의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두산이 오늘 26%로 또 역사적 신고가를 냈죠.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4조 3천억입니다. 4조 4천억 뭐 이렇게 시총을 형성한다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굉장히 큰 기대감을 낳게 만들고 시총이 적어도 한 3조 정도는 충분히 걷더니 넘어갈 수 있다는 걸로 시장은 좀 해석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이벤트의 어떤 요소가 아마 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주들이 뭐 무섭습니다. 와, 이 결국 이렇게 움직이구나. 시대 트렌드에 부합되는 또 이제 섹터군은 또 이제 시세 분출의 흐름을 우리 무지막지하게 우리가 또 상상을 넘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뭐 사실 시총이 4조 3천억 커버리지 할 때 2, 3천억, 3천억 정도 됐었는데요. 뭐 10배거 이상 지금 흐름을 전개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뭐랄까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SP 시스템스 이런 기업들도 뭐 로봇 섹터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분이죠. 이런 것들도 신고가 내면서 상한가죠. 이런 것들이 뭐 뉴로메카 이런 종목도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 SPG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섹터의 흐름이 오늘 도드라지게 지금 시장을 압도하는 분위기로 연출되고 있고요. RS 오토메이션도 오랜 기간 좀 커버드리면서 뭐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는 뭐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뭐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거래 터트리면서 또 이제 단일가 이후에도 상승 추세 흐름을 명확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라유텍이라든지 뭐 러셀 같은 기업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패턴들 보여주고 있고, 주도주 중심의 어떤 전략들이 가장 유효합니다. 현대오토에버 4.6% 상승하면서 계속 상승의 추세 흐름을 내고 있고, 오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집중되고 몰리다 보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밋밋해요. 반도체는 뭐 빠지는 것보다는 그냥 좀 쉰다 느낌, 그런 정도의 시세 흐름이고, 또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약세, 단기 수급이 빠지는 거죠. 단기 수급을 가장 많이 뺏기는 쪽은 이제 2차 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수급이 가장 몰려 있었던, 이제 대중들이 가장 많이 최근에 매수하면서 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거 들고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 10% 20% 계속 예를 들면 에코프로나든지 에코프로 BM, 그러면 야, 저 로봇하고 지금 자율주행 뭐 바이오 저쪽 움직이는데 하면서 이동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단기 수급의 이동인데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2차 전지 업종이 현재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가 도드라진데요. 바이오는 뭐 대장주 유한양행 비롯해가지고, 유한양행도 이제 최근에 여기 발작이 일으킨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뭐 그냥 떨군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타거리소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이 저는 크게 그 이제 배리어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메이저는 계속 상방으로 치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 오스코텍도 이제 거기에 기반한 같이 또 올라가는 원천 이제 기술 기업이니까요.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고, 오늘 차바이오텍 21% 상승도 굉장히 의미하고, 바이오 전반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기업도 또 장기평 돌파하는 흐름들, ABL 바이오, 또 DC셀,
또 레고캔바이오, 또 이런 기업들이 좋은 모습들을 좀 띄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뭐 셀트론 그룹주도 플러스권을 내지만 지금 주도주권은 사실 신약 섹터 또 AI 섹터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급이 계속 집중되고 끌어올리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쪽도 강한데요. 뭐 인텔란테크 최근에 아마존 수주도 명분적으로 대장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은 종목별 흐름이 뭐 명확하고 뚜렷한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뭐 크게 변동상 없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고, 뭐 코스닥 21선 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도 뭐 중기평선 정도 약간 지지라인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흐름들 지금 12시 한 8분 정도 되는 시간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큰 변동상은 없죠. 코스닥은 2000점 조정 보이고 있고, 로봇하고 바이오, 특히나 이제 메디톡스도 보시면 뭐 최근에 52주 신고가 흐름을 내는 모습을 뚜렷하게, 명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좀 돌리다가 이제 위로 슈팅 날리는 그런 모습을 전개시키고 있다.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시대 트렌드, 또 이제 글로벌 이제 주도 트렌드는 이제 AI 영역이고, 거기에 기반한 또 산업, 각 산업의 또 이제 혁신과 또 이제 주도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상승 장세의 또 전형적인 어떤 흐름들을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국내 장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기반한 투자 아이디어 계속 우리가 실행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AI 관련된 내용들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AI 쪽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죠. 요즘 제가 AI 분야에 좀 푹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투자에 있어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산업의 어떤 연계 효과, 또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어떤 기업들, 물밑에 있던 어떤 기업들이 또 10배, 20배 또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게 너무나 뚜렷하게 이제 보이는데요. 올해 초에 이제 AI 이제 흐름이 전개됐을 때 저는 그거를 크게 보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10년, 20년에 세상을 바꾸는 어떤 트렌드로서의 어떤 흐름이라는 걸 인지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지식과 또 관련된 어떤 투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주식시장 자체가 상승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가장 큰 명분적인 어떤 이유를 여기서 이제 찾아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고, 세상은 그렇게 혁신을 통해서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차후에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어가네? 하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투자자로서는 분명 그 흐름 밑단에서 초기 지점에서 남들보다는 빠르게 이제 캐치해내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초기 투자를 단행하는 게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짚어드릴 것이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정말 뭐 10배거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고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만들어낼 것이고요. 저 역시 이제 투자자로서도 글로벌 시장을 넓혀서 이제 한국 시장 내에서만 이제 찾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넓혀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리포트 한번 보면서 한번 학습 공부해보죠. 삼성증권 2월달에 나온 레포팅인데요. 전례 없던 서비스의 등장이다. 제너레이티브 AI가 미래다. 챗 GPT를 필두로 제너레이티브 AI는 놀라운 그 자체다. 창의성이라는 인간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최초의 이제 서비스들이죠.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생산성, 편의성, 또 범용성 측면을 고려할 때 대중화는 사실 이제 시간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12, 13년 전 모바일 트렌드가 이제 벌어졌을 때, 우리를 모바일의 세계로 내몰았죠. 하면
기업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고, 인정하지 않던 기업들, 사람들도 그 흐름에 편승해야만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당위성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AI 그거 뭐 되겠어? 뭐 아이고 뭐 아직 멀었지. 이거를 이제 뭐랄까 부정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차후에는 이제 자기 이제 업무적이든 또 이제 사업적이든 또 투자적이든 받아들여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고, 대중화는 역시나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먼저 인지한 자들은 앞으로 거대한 자산과 또 사업적인 어떤 가치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또 클라우드 산업의 개화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현에서 폭발적인 성장.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해당 데이터를 유추해서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죠. 글, 그림, 비디오 등 인간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기반 챗봇인 챗 GPT가 결국은 이제 엄청난 사용자 수를 증가를 이뤄냈고, 당시 이제 2월달에 5일 만에 100만 명 사용자, 1억 명 돌파했죠. 현재 월간 이건 뭐 과거 자료니까, 어쨌든 페이스북이 10개월, 유튜브가 8개월, 스포티파이가 150일, 인스타그램이 75일이었던 100만 명 사용자 돌파를 결국 이제 챗GPT는 그 이상 빠른 속도로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VC 단계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게 이제 거품이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생성 AI는 자율주행,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성장주들의 내러티브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혹시 거품처럼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결론적으로 생성 AI의 미래는 밝다. 너무 밝아 오히려 단기적으로 과열이 우려될 정도다. 과열 그 이상으로 뛰어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그 성장률에 대한 부분,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차지했는데 그 이상으로 가는 것들을 보시면 지금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성 AI는 압도적인 생산성을 자랑하죠. 질문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즉각 산출해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답변의 정확도부터 윤리적인 부분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한 효용을 짓는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지금 뭐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 작업에 있어서도 이걸 활용해서 수시간이 걸리는 걸 10분, 20분 만에 해결해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미지 영상을 이제 AI로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AI가 뽑아내는 그 속도와 이제 효율성 또 이제 퀄리티 이런 것들은 상상 이상입니다. 편의성 측면에서도 훌륭하다. 블록체인처럼 복잡하지가 않다. 그냥 명령하면 된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명령하면 됩니다. 시니어 친화적이다. 지금 뭐 시니어들에게도 상당히 쉽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편의적입니다. 사용자가 기술을 활용한다는 자각 자체가 없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다. 인간의 창의력을 대체한다는 점은 결국 범용성이 뛰어나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프로그래밍, 지금 코딩도 노코드 툴 같은 것들 따다닥 나와가지고 아랫단에 이제 개발자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하나에만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측면, 번역 이런 것들을 생산성과 편의성, 범용성이 결합되는 순간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 결과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특히 효용이 큽니다. 메타버스란 거대 테마처럼 모아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던 것들을 더욱 편리하게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도 초기 모델입니다. 현재 생성 AI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보상이 위험보다 비대칭적으로 큽니다. 완전 자율주행 레벨 5처럼 기약 없는 완벽함을 기다려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안전에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 생성형 AI는 그런 뭐 안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용할수록 개선될 것이고 쓰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쓰지 않으면 뒤처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거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게임 업체 NC소프트가 끝까지 모바일화하지 않다가 모바일로 했죠. 예. 내몰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폭발적인 실적의 증가와 퍼포먼스를 냈죠. 주가도 그렇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모바일 트렌드를 이해하고 바로 실행에 옮겨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던 애니팡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단기간에 이뤄냈죠.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대중화는 명확합니다. 예. 우리는 이 기술 활용에 알아야만 함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의 기본은 뭡니까? 성장률이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되죠.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어주죠. 2차전지가 마찬가지 그러겠죠. 지금 AI 분야는요, 초고성장이 뚜렷합니다. 어떤 분야는 뭐 50%, 100%, 200%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현존하는 빅테크들을 만들어낸 몇 가지 거대 시장들이 존재하죠. 리테일 이커머스, 뭐 아마존을 대표되죠. 9천억 달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뭐 5천억 불 정도. 클라우드 시장도 거의 한 4천억 불 이상. 디지털 광고 시장도 4천억 불 이상입니다. IDC에 따르면 24년 기준 초거대 AI를 포함한 전세계 AI 시장 규모는 5,54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점은 뭡니까? 성장성이죠. 22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34%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스마트폰 6.3, 디지털 광고 9.3, B2C 이커머스 7.7, 클라우드 17. 클라우드도 세지만 AI가 단연 압도적입니다. 투자자와 기업이라면 어디에 베팅해야 할지는 이미 명확히 나옵니다. 전체 AI 시장에서 생성 AI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30년 기준 약 1,094억 달러 수준, 블록체인 1,550달러, 자율주행 2,000억 달러, VR, AR 1,200억 달러. 많은 시장 AI 시장 내에서도 10%, 이 단일 시장으로도 다른 전체 시장에 비견하는 정도.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아직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업의 전반으로 지금 확산되고 활용해지면서 다른 산업들도 그 성장의 속도를 더 가파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결국 핵심의 키가 AI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 AI 시대의 혁명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할 거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기업이 탄생하고 그런 기술이 각광받고 밸류가 10배, 20배, 100배 상승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생성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필 사진 생성부터 사람처럼 응대하는 챗봇, 콜센터, 이게 로봇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가전으로 들어가고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되어지면서 폭발적인 성장의 대중화 시대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변형, 대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초기 앱 시장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세운 서비스들이 우후죽순으로 탄생함과 동시에 이중 대박을 터뜨리는 스타트업 이야기가 앞으로 뉴스에 차례대로 도배가 될 것입니다. 사업적인 기회도 엄청나게 지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부터의 어떤 사업의 구상은 AI를 활용한 걸로 잡아채야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생성 AI가 향후 5년을 기준으로 개별 서비스 기업들에겐 생존의 이슈에
가깝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생존. 모바일 혁명, 클라우드와 비견되는 파급력이 기대가 됩니다.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은 AI를 본격적으로 제품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생성형 AI 이제 밸류체인 구조도를 보면요. 일단 뭐 가장 밑단에서 이제 반도체 인프라 쪽이죠. 뭐 국내 메모리라든지 또 이제 뭐 반도체 뭐 인텔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AMD 같은 GPU 업체들, 이런 어떤 업체들이 이제 가장 밑단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이런 기업들, 툴링 컴퍼니 이런 기업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는 뭐 오픈AI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은 여기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 이 아랫단에는 사실 엄청난 또 그 비용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거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하는 부분이고, 이제 스타트업들, 새로운 어떤 기업들, 새로운 어떤 서비스 기업들이 탄생하는 건 여기서 퍼포먼스를 낼 건데요. 이런 데서 이제 사실 뭐 100배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탄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이제 여기에 좀 포커싱을 두는, 이제 아랫단의 스타트업 기업이든 비상장 기업이든 또 이제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도 이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찾고 있고, 이제 엄청난 또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이죠. 이 초거대 인공지능 비용 구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AI가 이제 비영리 기관은 출발했죠. 하지만 빅테크인 MS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엄청난 비용이 뭐 일조했을 걸로 이제 예상되고요. 파운데이션 모델로 빅테크와 경쟁하려는 테크 기업들의 경우 엄청난 비용 투자는 미리 각오를 해야 되죠. 뭐 여기에 이제 뭐 엔비디아가 논한 거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이제 수혜를 같이 인프라단에서 보는 겁니다. 이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여기에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스타트업들의 영역입니다. 인프라를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반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인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날 거예요. 1등 기업이 나타나면 2, 3등도 나타나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버티컬 서비스들이 이제 난립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도 좀 주요 투자 가능한 종목들을 좀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박 투자들이 여기서 나타날 거라 보고요. 소수의 대박 투자 케이스와 함께 버블이 형성되고 이후 시장 안정화 구간 뒤에서 승자 독식 구조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VC 쪽에서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을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VC를 필두로 하는 글로벌 유명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니콘으로 대표되는 플랫폼들을 키워본 경험 및 노하우가 그대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VC들이 여기서 또 대박을 노리는 그런 투자들을 이제 종목들을 이제 기업들은 계속 찾을 겁니다. 국내 생성 AI 비상장 기업 대부분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드렸듯이 이제 높은 수준의 기술력, 막대한 비용, 그 데이터를 지고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재편돼 있다 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단으로는 이제 기회들이 많고, 또 진입 장벽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대하진 않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오픈 AI 등의 초거대 파운데이션 모델을 도입 및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업 내부에서 자체 파인 튜닝을 진행한다. 실제로 텍스트, 음악, 동영상, 학습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수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진행 중이고요. 경쟁이 지금 매우 치열한데요. 뭐 사실 그만큼 기회도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해당 영역의 경쟁 강도가 높은 만큼 파인 튜닝 능력을 비롯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이게 중요할 겁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앱 서비스가 향후 비상장 기업의 경쟁력이자 핵심,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 대상으로 이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이제 뭐 이제 네이버도 이제 클로버 X라든지 이런 것들 내놓잖아요. 카카오나 뭐 통신사들도 이제 유리한 입지에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이제 내놓고 있고, 오픈 AI.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인프라는 이제 이렇게 이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 이제 파인 튜닝 기술력, 활용 목적에 맞게 모델을 이제 계속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 이제 스타트업 단이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이 결국은 앞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줄 그런 어떤 기업들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 텍스트,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시리즈로 이제 활발하게 지금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받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비상장 기업이지만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스피치, 3D, 이런 것들, 뭐 음악 작곡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서칭하고 분석하고 투자 재생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투자 재생으로 삼아야 되냐, 수익화 여부,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순히 그 뭐 서비스가 괜찮은데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국내 비상장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생성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경우 파운데이션 모델과 인프라 영역 대비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 및 투자 규모에 대한 부담이 적죠. 그만큼 경쟁 강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 따라서 기술력에 대한 차별화보다는 시장에 이겁니다.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얻을 수 있는 선점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요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를 비롯해서 국내에서도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존재하는 만큼 비즈니스가 현실화되었을 때 수익화가 가능하며 향후에도 성장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오픈 AI가 유료화를 진행하고 향후 구독 모델의 가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국내 생성 AI 관련 비상장 기업들도 서비스 유료화를 진행할 경우 정말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유료화 진행했을 때 이게 수익이 창출되는 게 보여지면 거기로 이 자금이 집중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리포팅인데요. 요즘 이 AI 관련된 리포팅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읽어드리고 싶고 이제 체크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다들 이제 찾아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8월 28일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글로벌 스타트업과 텐베거의 가능성. 텐베거는 반드시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이게 너무나 뚜렷하고, 이거 내용 되게 심화적으로 잘 쓰셨고, 관련 기업들 이렇게 좀 돼 있고, 요약된 내용 먼저 볼게요. 생성 AI 기술의 상용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챗GPT의 화려한 언변에 놀라는 단계를 지나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기술이 어떻게 상용화되고 누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인가. 그렇죠? 이거 괜찮네, 이거 되겠네, 대중화 되겠네. 그럼 이제 이게 누가 수혜를 어떻게 상용화되고, 그 첫 번째 이제 심화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분야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결국 이제 돈이, 글로벌 스마트 머니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 분야라는 측면이 있고요. 핵심적인 또 유능한 인재가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당연히 기술 고도화 내지는 산업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게 너무나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모바일 트렌드 벌쳐졌을 때 인력들 다 어디 갔습니까? 모바일 쪽으로 갔잖아요. 스타트업 투자 뭐 또 어디로 갑니까? 모바일 쪽으로 가잖아요.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는 이제 이 AI 기술을 상용할 때 허들이 되는 이 페인 포인트인데요. GPT-4 시연 영상을 봤을 때 세상 모든 문제를 풀 것 같지만 시세에 상용화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우리가 이제 뭐 챗GPT 이용하고 할 때 사실 뭐 돈을 계속 내면서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네이버 이제 클로바 X 같은 경우도 조금 이걸 돈을 낼까 말까 이런 아리까리한 수준이죠. 이 답변의 정확도, 신뢰도가 사용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준까지 충분히 높지 않고, 또 단순히 사람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수준에서는 효용이 충분하지 좀 않죠. 좀 이제 우리가 좀 튜닝을 해야 되죠. 대형 언어 모델의 특성상 학습 추론에 많은 연상 능력이 필요한데, 이 GPU 공급 부족이 심각한 점도 이 상용화 허들 중에 좀 하나가 되고 있고, 스타트업들은 이런 페인 포인트를 공략하고 있다. 핵심 엔지니어들이 스마트 머니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받아서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답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추가 학습 솔루션도 제공한다. 특정 산업의 전문가와 데이터를 결합해서 법률 등 고부가 서비스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 중이다. 이 생성 AI가 단순히 사람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효용을 창출하기도 한다. 개인화된 NPC를 개발하는 인월드 AI가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이제 스타트업의 이제 아이디어, 자금, 기술력 등으로 향후 2, 3년간 AI 기술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면 AI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X AI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제 ETF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AI 기술 그리고 방향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돈의 흐름과 인력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가장 빠르게 지금 스타트업 단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시리즈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시리즈를 받고 지금 BC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유니콘 회사가 되고 또 상장하게 되고 또 10배거 이상의 기업들이 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런 기업들이죠. 주요 생성 AI 스타트업 펀딩 현황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요런 기업들 계속 비상장 단계에서도 보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ETF 단으로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까 이제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 구글 등 핵심 엔지니어들이 대거 스타트업을 차리면서 빅테크화는 차별화된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스타트업 특유의 유연성과 적응성, 레거시의 부재 등도 경쟁 우위가 될 것이다. 블룸버그 전망에는 생성 AI 시장 규모는 22년 230억 달러에서 32년 1조 3천억 달러. 뭐 어마어마하죠. 그 방대한 시장에서 실력 있는 스타트업의 먹거리는 충분할 것이라는 점. 이거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AI 관련된 내용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커버드리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어놨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학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터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